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거구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은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 파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본인의 가오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떤 장관보다 왜곡된 시선을 가졌고 정파적으로 편향된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바람잘 날이 없을 터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법원심사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각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쫓아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과 표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후보자가 사과와 다짐을 거부한다면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노동부 소관 법안 설명은 차관이 대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씨가 9월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한 소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일본 국적법의 조선인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일제강점기에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선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씨가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장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조차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그리고 역사를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반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씨가 퇴장한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니고요. 그 헌법, 재헌헌법 전문, 현행헌법 전문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통상 국무위원은 가장 그 국가의
본질적인 기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위치고요.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언사, 언동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사유입니다.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계속 기존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또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청권자조차도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것은 단순히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과의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들을 스스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사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공적인 자리가 아닌 언론 인터뷰라고 하지만 국회가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런 발언들이 정말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들 또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매우 엄중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발언의 문제, 간단한 문제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그 전제하에서 사과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퇴정을 좀 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상정하고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 당이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지점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가셨죠. 기시다 총리께서도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시대에 힘들게 아프게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나 비슷하다고 저는 맥락을 갖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강제 점령, 강제 동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노동부 장관이 인정이 되냐 이런 얘기고요. 절차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나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니고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이게 좀 정리가 되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충실하게 하시려면 자신이 하셨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고용노동부 관련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일은 저희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미디어 전당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국민들께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면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일본 국민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황족 그리고 일본 시민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식민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우리 정체성과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1919년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제국의 식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1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는 그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께서 말씀 중에 역사관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관 때문에 파행이 됐던 부분인데 검증이 끝났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강제징용된 부분들은, 그리고 또 강제수탈된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 됩니까? 저는 우리 김지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파행됐던 그 원인 제공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예산도 35조 원 가까이 예산을 소유되는 그런 정부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장관 자리에 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확인이, 그리고 또 확인과 후속으로 사과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다음 일정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